허리 통증을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어요.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의 장애를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신체적 기능도 저하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도 심해지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혈근이라는 심부 기립근이 있습니다. 다혈근 운동을 잘 해준 그룹일수록 재발률이 심지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은 다혈근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학과 전문의 닥터고은 이고은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오늘 지식한상 구독자분들께 건강한 척추 관절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보통 우리 허리 통증은요, 인구의 70%가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7명은 허리가 아파봤던 기억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5명 중 1명은 허리 때문에 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빈도가 잦은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 통증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한 20대 층에서 우리가 허리 통증을 경험한 사람들을 물었을 때 통계적으로 보통 한 15.4%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22.8%, 이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는 계속 방치하다 보면 더 큰 만성 통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낫지 않는 허리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를 만나서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은 허리 통증을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의 장애를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허리 디스크는요, 앉아있을 때 가장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려고 할 때 허리 통증이 악화되는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뛰거나 앉았다 일어서거나 방향을 바꾸는 동작에서도 통증이 생기다 보니까 삶의 낙이 없어지게 되고 되게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게 되면요, 10m, 20m만 가도 너무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아서 걷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을 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신체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요, 근육 감소증이 더 악화가 됩니다. 신체적 기능도 저하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계속 누워있다 보면 더 골밀도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도 심해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은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무너뜨리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여러 가지 퇴행성 병변이 있게 되면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염증 관리를 해주지 않고 통증을 무시하고 지나게 되면요, 염증이 더욱 가중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돌로 막을 수 있었던 구멍이 커다란 구멍이 되면서 더 많은 치료와 더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허리 근육의 강도와 양이 통증을 결정한다, 재발률을 결정한다, 이런 연구는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명확히 알려져도 있습니다. 등 쪽에 있는 기립근들 두께와 넓이와 그 다음에 그 강도가 허리 건강의 지표가 되는데요.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을 살펴보면요, 이미 그 근육의 둘레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그 자리는 지방으로 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주사를 놓을 때 이렇게 찔러보면요, 주사가 바늘이잖아요. 지방 변성이 되고 근육의 질이 떨어진 근육 부위는 들어가는 느낌도 다르고 사실 안쪽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경험적으로 느낍니다. 그 허리를 지켜주는 기립근, 이 근육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 근육 중에서도 다혈근이라는 심부 기립근이 있습니다. 자, 그 다혈근 운동을 잘 해준 그룹일수록 재발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보고가 있는데 심지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SNS나 인터넷에 보면 허리가 아플 때 오히려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급성 통증일 때는 허리를 굳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잘 쉬어주면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요추전만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허리가 이제 나아져서 허리를 보강해야 될 타이밍이 왔을 때 같은 코어 근육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잘못해서 겉근육을 키우는 이런 운동들은 오히려 허리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심부 다혈근을 키우는 운동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독이 되는 운동을 피하고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잘 맞춰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걷기 운동은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국민 운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무슨 운동 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 걷고요. 이 대답은 거의 80%의 환자분들한테 나오는 대답인데요. 그처럼 걷기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사랑을 받고 있고 뛰어난 효과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도 키워주고요. 관절의 유연성도 키워주고 심폐지구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도파민이나 이런 물질이 분비되면서 정신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다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병원에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운동들은요. 우리가 허리를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첫 번째가 고관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줍거나 세수를 할 때 상체를 숙이잖아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허리를 보존하면서 굽힐 수 있는 방법은 고관절을 쓰시는 거거든요. 고관절을 잘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동작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힙 오프너, 고관절을 열어준다는 동작인데요. 자, 이 동작은요. 자, 무릎을 세우시고 골반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손은 편안하게 가슴 위에 두실 건데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한쪽 다리를 고관절 라인에서 이렇게 열어줬다가 닫아주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었다 닫으면 운동이 되지가 않고요. 대신에 이 다리를 열고 닫는 동안 내 나머지 몸들이 저항을 하면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자, 그러려면요. 다리 쪽이 지면을 단단하게 누르면서 내전근부터 모든 코어 근육이 쓰여야지 몸통이 돌아가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내쉴 때 이쪽 다리를 열어주시고요. 그때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올 때 나머지 몸이 최소한으로 흔들리게 집중을 해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쉴 때 고관절을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열어주시면 돼요. 막 끝까지 이렇게 막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마시고 내쉴 때 몸통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돌아오시는데요. 자, 이 동작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코어 중에서도 심부 기립근인 다혈근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동작은 10번씩 양쪽을 반복해 주시고요. 3세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브릿지 운동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서 오늘은 제대로 허리에 좋은 브릿지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 자세는 무릎을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세워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상체에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시고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아래 그리고 골반 적은 부위를 힘을 살짝 주시면서 발바닥으로 땅을 꽉 눌러주시면서 그리고 손으로는 우리 팬티 라인 앞을 살짝 눌러줘 보세요. 그 상태에서 후 손을 누르는 힘을 내 엉덩이로 이겨낸다고 생각해서 쭉 올라오시는데요. 이때 우리 가슴과 고관절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엉덩이를 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슴만 이렇게 내밀어서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운동이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고관절을 살짝 누르는 거 엉덩이 힘으로 드러내듯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를 하실 수 있으면 한 10초 정도 유지를 했다가 다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시는데요. 자, 이 동작이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살짝 다리를 5cm 정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아니면 엉덩이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내가 다리를 들어주는 동안 반대발, 지지하고 있는 부분은 더 땅을 단단하게 밟아주셔야 되고요. 다리를 한쪽을 들게 되면 몸통이 보통은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심부 기립근인 다혈근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코어 강화에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도요. 올라와서 유지했다가 내려가는 동작을 10번을 기준으로 3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 병동에서 다음날부터 바로 재활 훈련을 시키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수술을 받으신 분들 누구나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요.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 들기 같은 챌린지는 경과가 지나서 충분히 힘이 갖춰졌을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혹시나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 엉덩이를 골반 높이까지 들지 마시고 5cm만 드신다거나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20-30도만 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작게 하셔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차근차근 범위를 늘려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걷기 운동 효과를 배로 만드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냥 걷기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 호흡을 통해서 자연복대를 만들어서 걷는 동안 이 호흡을 같이 하면 더 허리 통증도 예방이 되고 그리고 재발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연복대를 쓰는 호흡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연복대라고
코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의 코어라는 근육,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하는데, 앞에는 복근이 있고요, 뒤에는 기립근이 있고요, 위쪽은 우리 호흡을 담당하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아래쪽은 골반 장기들을 받치고 있는 골반 바닥 근육이 있어서 원통으로 된 부위를 우리가 코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요, 실제로 이 근육들을 다 다루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숨을 쉴 때는요, 코로 깊게 마시되 갈비뼈가 옆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갈비뼈 옆에 손을 이렇게 대보시고 호흡을 하셔도 되거든요. 옆으로 갈비뼈가 늘어나게 호흡을 하시되 대신 위쪽으로 호흡을 하시면 안 돼요. 승모근이나 쇄골 쪽이 이렇게 올라가게 호흡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어깨에는 힘을 빼시고 갈비 옆쪽, 뒤쪽이 늘어나게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내뱉을 때는요, 우리 배꼽 아래에 단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면서 숨을 내뱉으실 건데, 여러분들 똥배를 누가 이렇게 칼로 팍 찌른다 생각하면 훅 이렇게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실게요. 훅 이렇게 숨을 뱉으면서 배를 훅 안으로 잡아 넣으시는 거예요. 거기 부위가 느낌이 오시죠? 자, 이번에는 기침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바닥에 닿는 골반 저근에서 느낌이 오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골반 바닥근이거든요. 숨을 내뱉을 때 방금 악 하고 힘을 줬다는 거에 반의 반 정도로만 힘을 주시면서 숨을 내쉴 때 아까 기침할 때 느껴졌던 골반 바닥 부위 그리고 배꼽 아래 부위를 살짝 당기면서 숨을 내뱉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주의할 점이, 마실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척추를 굽힌다거나 내쉴 때 이렇게 척추를 꺾는다거나 이런 보상작용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오히려 누가 나를 머리를 누르고 있는데 여기를 밀어내는 힘이 가해지면서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우리 갈비뼈가 넓어지게 숨을 마시고, 내쉴 때는 배꼽 아래 그리고 골반 저근을 누가 지퍼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살짝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숨을 내뱉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실 때도 이 호흡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거를 반복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노래도 못 듣고 남이랑 얘기도 못 해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척추를 지켜주는 자연복대를 키워주는 호흡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연습하셔서 걷기 운동할 때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사 치료의 효과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급성 통증일 땐 저희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경차단술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스테로이드의 효과는요,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요, 조직이 탁 찢어지면 순간 날파리들이 확 날아오듯이 혈관 안에 뭐 어떤 물질들이 분비되고 이런 걸 보셨는데요, 스테로이드 효과는 거기 상처를 딱 막아주면서 소용돌이를 잠재워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됐으면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염증이나 조직의 재생 반응, 치유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구조적 해부학적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전과 비교를 하시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디스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통증을 계속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스테로이드란 주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데, 장기간 동안 주사를 맞아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주사의 효과의 텀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도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는 행동과 생활 패턴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택배 일을 한다거나 물류 일을 하신다거나 육아나 간병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펴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주사를 맞으셔도 디스크에 계속 자극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발이 더 잦을 수밖에 없고 주사를 맞아도 빠르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설명이 있습니다. 치료는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염증에 대한 치료, 먹는 약, 주사 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도 그런데 일환이 될 수도 있고요, 체외충격파도 결국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도 있고요,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치료지만 프롤로 치료라고 해서 인대 강화 치료 이런 것들도 그런 구조물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를 잘 굽히고 고관절을 잘 굽혀서 허리의 요추 전방 커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커브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실천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허리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허리가 굉장히
아프실 때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비싼 시술을 하시든 수술을 받으시든 그 후에 이루어지는 내 생활 자세. 근데 이 자세라는 게 내가 허리를 펴고 허리를 꺾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라는 거는 근육이 결국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전만 자세예요. 그래서 허리가 앞으로 꼿꼿하게 잘 세워져 있는 자세인데요. 배를 내밀고 서는 자세는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몸의 정렬은 일자지만 그 안에서 내 허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커브를 형성하는 건데요.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상생활 자세에서 허리에 하면 안 되는 자세를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양반다리입니다. 즉 자식 생활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골반이 어느 정도 뒤로 넘어가면서 요추가 뒤로 펴지게 돼요. 전만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양반다리를 하면서 바닥에 앉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어머니들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양반다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다리꼬기요. 마찬가지로 다리꼬기도 코어의 힘이 다 풀리게 하고 요추가 뒤로 넘어가게 만들거든요. 전만 커브가 다 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꼬기 자세를 하시는 것도 양쪽으로 꼬면 되지 않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는요, 앉아 계실 때 미끄러져서 앉는 거예요. 의자 뒤로 이렇게 숙여서 앉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를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자에 앉으실 때는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붙이시고 요추 전만 커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의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이나 학교 의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허리를 지탱해주는 요즘은 나오는 쿠션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른 생활 자세는 내 노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운동도 좀 따라해 보시고요. 알려드린 생활 자세도 잘 기억해서 생활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